김순애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손녀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었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남편 박철수의 회색 양복이 놓여 있었어요.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다리미를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뜨거워진 다리미가 양복 위를 지나갔어요. 구두는 어제 닦아뒀지만 다시 한번 광을 냈습니다. 여보, 밥. 옆방에서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아침상을 날랐습니다. 국이 싱겁네. 박철수는 국그릇을 들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소금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입은 연보라색 한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뭐야? 동네 잔치 가는 거야? 박철수가 순애의 옷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순애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예식장은 화려했어요. 하객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어머니, 딸 민지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지만 곧 다른 하객에게 인사하러 돌아섰어요. 순애는 신랑 측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신부 할머니시죠? 정말 복 많으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피로 연장해서 박철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44년 동안 이 사람 덕분에 고생만 했어. 박철수가 순애를 가리키며 말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마누라는 평생 집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박철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가 달려와 박철수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손녀를 밀쳤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밤 11시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박철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1995년 3월의 기록이 나타났어요. 오늘도 남편은 나를 무시했다. 순애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어요. 순애는 소파에서 잠든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목이 뻐근했지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이 나물 어제 것 아냐? 비린내나. 박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순애는 나물 그릇을 치우고 김치만 남겨뒀어요. 식사를 마친 박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5층 김영자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일주일째 연락이 없었죠. 순애는 앞치마를 벗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영자 언니 계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애는 1층 관리사무소로 뛰어내려갔습니다. 5층 김영자 할머니 집 좀 열어주세요. 관리소장이 예비 열쇠를 들고 따라왔어요. 문이 열리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바닥에 김영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119에 신고하세요. 관리소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영자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영자를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하신 지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시나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영자의 아들 번호를 알려줬어요. 이틀 후 장례식장에서 영자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아들은 장례 지도사에게 먼저 그 질문을 했어요. 순애는 빈소에 홀로 앉아 영자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순애야, 우리 언제까지 살 것 같아? 일주일 전 영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할망구 죽었다며? 자식들한테 버림받으면 저렇게 개죽음 당하는 거야. 박철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순애의 손에 들린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가? 순애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남편의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외출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도서관 앞에 놓인 IT 교실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접수대로 걸어가 등록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은 순애는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입력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을 열자 손녀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신혼여행 잘 다녀왔니? 순애는 수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수진은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카페 가실래요? 제가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순애는 따뜻한 레몬차를 홀짝했습니다. 할머니, 결혼식 날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순애는 손녀의 손을 도닥였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수진의 질문에 순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44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구나.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할머니를 가만히 안아줬어요. 이혼하고 싶어? 순애가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수진은 놀라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괜찮겠니? 내 엄마 아빠는 화낼 텐데. 상관없어요. 할머니 인생이 더 중요해요. 수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에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수진이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보여줬어요. 순애는 그 종이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집에 가면 보여줄 게 있어.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박철수는 친구들과 당구장에 가고 없었어요. 순애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통장 5개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애들 학원비 아껴서 모은 거야. 44년 동안.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수진은 통장 금액을 계산기로 두드렸습니다. 8,500만 원이에요.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애는 책장 뒤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었어요. 여기 녹음이 127개 있어. 순애가 휴대폰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쓸모없는 년 밥값도 못하는 것. 박철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이걸 1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애는 일기장 3권을 꺼냈어요. 이건 30년치야. 수진은 일기장을 펼쳐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USB에 백업할게요. 수진은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어요. 해가 질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법률구조공단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수진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이렇게 살다 죽었을 거야.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의 54번째 생일이었어요.
준호의 아파트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애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준호의 아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박철수, 민지 부부, 준호 부부, 그리고 수진까지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건배. 준호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박철수는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역시 맛이 없어. 박철수가 투덜거렸어요. 순애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손에 들린 잔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민지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박철수는 피식 웃었어요. 70 먹은 노파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박철수가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더는 못 살겠어요. 순애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민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재산은요?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 삼촌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박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나 없이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자고. 박철수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남은 사람들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노인 우울증 많다는데 병원 가보시는 게. 준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 정상이에요. 44년을 참고 살았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라도 참고 편하게 사세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학대였어.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동의 안 하실 텐데. 이미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순애의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인생인데 왜 남들 눈치를 봐야 해요? 수진이 민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지가 수진을 쏘아봤어요.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야. 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순애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민지가 불렀지만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순애가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기다리세요. 수진이 뛰어나와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아파트 앞 택시 정류장에서 둘은 택시를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애는 수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건물 앞에 서자 순애의 다리가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수진이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층 상담실로 들어가자 50대 여성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변호사입니다. 정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순애와 수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황혼이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신데 신중히 생각하셨어요? 정미숙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44년을 생각했습니다. 순애의 대답에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 3권을 꺼냈어요. 그리고 통장 사본 5장과 USB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정미숙이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30년치 일기입니다. 남편의 폭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숙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USB에는 녹음 파일 127개가 있어요.
수진이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쓸모없는 년 죽어버려라. 박철수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정미숙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순애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미숙은 메모지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12억, 예금 3억, 퇴직연금 1억 5천이면 정미숙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16억 5천만 원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미숙의 말에 순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8억이나요? 44년간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정미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순애가 다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44년간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은 명백한 정신적 학대예요. 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청구하죠. 정미숙은 서류 작성을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상담이 계속됐습니다. 2주 후면 이혼 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정미숙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들이 반대할 텐데. 정미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순애의 어깨가 처음으로 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순애는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여행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쇼윈도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순애는 잠시 멈춰서서 그 포스터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거 관심 있으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응, 평생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어.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꼭 가요. 약속해요. 수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순애는 수진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오전 10시였어요. 순애는 정미숙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박철수와 그의 변호사가 자리했어요. 박철수는 순애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박철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44년간 피고의 경제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습니다. 특별한 학대 사실도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정미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미숙이 노트북을 켰어요. 스피커에서 박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쓸모없는 년 밥값도 못하는 것.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죽어버려라. 이 집에서 썩 나가. 2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재판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박철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10개의 녹음 파일이 더 있습니다. 정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일기장 사본을 살폈어요.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치 기록입니다. 정미숙이 일기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순애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추가로 의료 기록도 있습니다. 정미숙이 진단서를 꺼냈어요. 우울증 진료 기록 8년, 스트레스성 위험 치료 기록 12년입니다. 재판장이 진단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증인 신청하신 분들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리고 민지와 준호가 들어왔어요. 2 사람은 증인석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정미숙이 물었어요.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시긴 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준호는 아버지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냥 옛날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준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정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증인 입장하세요. 수진이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증인석에 선 수진은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녀로서 목격한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정미숙이 수진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인간 이하로 대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도 하객들 앞에서 할머니를 모욕했어요. 수진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애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박철수를 제지했어요. 조정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박철수는 순애를 보며 비웃었어요. 당신이 나 없이 어디 가서 뭐라고 살겠어? 박철수의 말에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음 재판은 2달 후입니다. 힘내세요. 정미숙이 순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순애는 수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일 순애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수진이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2사람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미숙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되시죠? 괜찮을 거예요. 정미숙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박철수는 이번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왔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원고 김순애와 피고 박철수의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하여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썼어요. 44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순애는 숨을 참았어요. 피고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모욕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0, 피고 40으로 정합니다. 재판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원고는 총 9억 9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십시오. 판결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평생 번 돈을. 조용히 하십시오.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경위가 흥분한 박철수를 제지했어요.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재판장에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애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44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정미숙이 순애를 안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정미숙의 눈가도 촉촉했어요. 수지는 할머니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해내셨어요. 순애는 수진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내 할머니가 아니라 김순애로 살아볼게. 순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점심 드시러 가요. 제가 살게요. 정미숙이 2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순애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주도 1달 살기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실 거예요? 수진이 들떠서 물었어요. 응, 이제 갈 수 있어. 순애는 숙소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순애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철수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텅 빈 집이 낯설지 않았어요.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순애는 김포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연락 자주 하세요. 수진이 할머니를 배웅하러 왔어요. 그래, 걱정 마. 순애는 수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순애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구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순애의 얼굴을 스쳤어요. 택시를 타고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처음이세요? 기사가 물었어요. 네, 평생 처음이에요. 순애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2층 201호실이에요. 바다 전망 최고예요. 방문을 열자 넓은 창으로 푸른 바다가 들어왔어요. 순애는 창가에 앉아 뜨거운 녹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여기가 정말 제주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작은 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장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수채화 입문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림 배우시려고요? 서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늦었지만 배워보려고요. 늦은 건 없어요. 문화센터에서 수업해요. 주인이 전단지를 건네줬어요. 순애는 전단지를 가방에 넣고 책을 샀습니다. 오후에는 올레길을 걸었어요.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가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1달 살기 중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게스트하우스 공용 주방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여행 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 살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전 이혼했어요. 44년 만에요.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대단하세요. 용기 내셨네요. 할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애는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서툰 손으로 붓을 잡고 바다를 그렸어요. 물감이 번지며 푸른색이 종이 위에 퍼졌습니다. 어느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지가 울먹였어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순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1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날 순애는 짐을 쌌어요. 그린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배웅을 나왔어요. 또 오세요, 할머니. 네, 꼭 다시 올게요. 서울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새로 얻은 오피스텔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20평짜리 집이었습니다. 집들이 언제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할까?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들이 날 수진과 제주에서 사귄 친구들이 왔어요. 순애는 직접 만든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제주에서 그린 수채화가 걸렸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셨어요. 수진이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책장에는 앞으로 읽을 책들이 가득했어요. 밤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베란다에 나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서랍에서 새 일기장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오늘부터 진짜 김순애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순애는 천천히 글씨를 썼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어요.